4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라블럼 스테이트먼트, 디자인 컨셉, 그리고 서머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라블럼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중간 발표 때 보여드렸던 주제는 후방 대리 주시를 통한 전방 주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후방의 IP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중앙 서버에서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워닝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응답에 딜레이가 생기는 중앙 서버 방식이 아닌 온보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킥보드 비용 대비 제품의 제작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층으로 잡았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적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IP 카메라를 이용해서 중앙 서버로 통제하려 했던 것인데 이게 실제로 캡스톤 디자인에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일까에 대해 협의를 해보니 단기간에 완성도 있는 구현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본질적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로 돌아오면 킥보드 사용자의 주행 중 안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킥보드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바퀴가 2개뿐이고 무게중심이 높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복되기 쉬운 것이죠. 그럼 무게중심을 낮추면 되지 않나? 라고 한다면 디자인이나 배터리 소모 측면에서 킥보드의 무게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3자륜 킥보드처럼 바퀴를 늘리게 되면 코너링 시 회전 반지름이 커져 매끄러운 코너링이 어렵고 자재의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유 업체에게 비용적 메리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담 사용자가 사용을 선택할 수 있고 킥보드를 교체하더라도 다시 붙여 쓸 수 있도록 보조바퀴를 달면 어떨까?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조바퀴는 저희의 타겟층인 공유 업체에게도 다음의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킥보드 운전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킥보드 업체의 타겟층이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왔다면 보조바퀴를 사용하면 그러한 제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2년간 8건의 전동 킥보드 사망 사건 중 5건이 전복사고였던 것만큼 전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조바퀴가 실질적 대안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주행 중 전복 방지를 위한 접이식 전동 킥보드 보조바퀴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컨셉입니다. 먼저 저희가 구상하면서 세웠던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자유로운 길이 조정으로 다양한 킥보드 모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킥보드가 교체되어도 탈부착 기능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접이식이 되어 사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위해 가장 비슷한 모델을 특허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킥보드 앞단에 두발 보조바퀴를 붙여놓은 형식인데 이 모델은 자유로운 길이 조정도, 탈부착도, 접이식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 아이디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크게 킥보드 발판에 부착하기 위한 커넥터, 바퀴와 커넥터를 연결하는 링크, 바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해줄 킥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 기울어지지 않는 일반 주행 시 지면으로부터 일정 길이만큼 떠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링크부터 살펴보면 코너링 시 발생하는 쏠림을 지지해줄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주행 시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길이이며 무게중심에서 하중을 견딜 만한 설계 영역을 가지도록 제작했습니다. 탑승자의 무게를 100kg으로 가정하고 간단한 모델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 양방향 대칭이 되도록 조건을 주어 해석과 최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킥보드 하부에 X자 모양으로 응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X자 모양의 컨셉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가지 설계안을 그려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1안은 링크 2개가 하나의 조인트로 결합된 형태로 회전 자유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킥보드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유연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전각에 제한이 없어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큰 힘을 받게 되면 2개의 링크가 나란해지며 X자의 형태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안은 링크가 하나의 강체로 되어 있어 회전 자유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중에 대해 1안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지만 외부 충격에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2안의 단점은 저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1안의 단점은 스프링과 디자인 수정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안을 선택했습니다. 1안을 상세 설계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킥보드 하부의 빈 공간과 보조바퀴의 반지름을 고려하여 모델 사이즈를 결정해 대략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더를 링크와 일체화시켰고 재료가 플라스틱이 아닌 탄소 강임을 고려해 모델 두께를 축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부착했을 때 보조바퀴가 많이 튀어나와서 길이를 짧게 조정했고 회전축을 직선으로 맞췄으며 보조바퀴의 회전축을 링크와 일체화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슬라이더와 조인트 부분에 회전 자유도를 주어 모델을 결정했습니다. 초기 모델과 최종 모델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커넥터의 경우 링크의 모양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우선 상세 설계 1, 2에 대해서는 회전축이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어 커넥터 부분에서도 슬라이더가 들어가는 원통을 두 축이 평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공유 킥보드 발판의 단면을 직접 조사한 결과 보시다시피 단면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발판 크기와 모양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X축과 Y축으로 길이 조정이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길이는 뚫어놓은 구멍에 볼트와 너트를 넣어 조정하는 형식입니다. 실제로 출력하여 볼트와 너트를 넣어 고정해본 모습입니다. 상세 설계 3, 4에서 1, 2와 가장 큰 차이점은 두 회전축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슬라이더가 평행하게 배치됐던 구조를 링크에 맞게 슬라이더가 일직선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상하 길이는 오차 범위가 커서 길이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유지했고 좌우 길이는 보통 16에서 18cm로 오차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 모델처럼 복잡한 설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제작에 있어서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 사이드에 고무나 실리콘 같은 압축 가능한 물질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휠입니다. 킥보드에 닮아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소형 바퀴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너링 시 킥보드가 쏠리면 바퀴도 함께 눕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바퀴가 필요한데 이 중 청투명 바퀴의 모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킥보드 최대 하중이 100kg이라는 점과 킥보드 발판과 지면까지의 거리가 7에서 12cm라는 점을 고려하여 3, 4인치 휠을 구매해 실제 모델에 붙여보니 3인치 휠이 더 크기가 적당하여 최종 모델에는 3인치 청투명 바퀴를 활용했습니다. 주행 중 작용하는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접혀 올라갈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해서 킥스탠드까지 달면 전체 설계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킥보드에 달았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에 대한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체 재료는 스틸로 선택했고 킥보드의 최대 하중이 100kg인 점을 고려하여 힘은 1000N을 사람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주었습니다. 사람의 무게중심은 보통 배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체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전체의 8분의 5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키인 162.3cm를 사용하여 발판으로부터 100cm 떨어진 부분을 무게중심의 작용점으로 잡았습니다. 토크는 일반 전동 킥보드의 최대치인 16Nm를, 스프링 강성은 1521Nm/M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K는 다음에 설명을 통해 설정된 값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조바퀴는 일반 주행 시에 지면에서 일정 거리만큼 떠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 보조바퀴가 지면에서 1cm 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저희는 이 길이를 1cm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바퀴가 지면에 닿기 시작할 때는 탑승자의 몸이 5도 기울어진 상황이고 이때부터 보조바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5도 기울이고 무게중심을 찍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1.4N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도 기울어져 바퀴가 지면에 닿을 때 링크와 지면 사이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삼각형의 가로 길이가 14.98, 세로 길이가 1.87cm입니다. 이 상태에서 1cm 높이의 장애물까지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하여 발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하면 장애물과 만났을 때 세로 길이가 1cm 줄어 0.87, 그에 따른 가로 길이가 15.07이 됩니다. 이때 가로 변이, 즉 스프링의 변이를 고려해보면 0.92mm가 됩니다. 따라서 F는 1.4N이고 X는 0.92mm이므로 F는 -KX에 의해 K값은 1521Nm/M로 도출됩니다. 앞서 말한 조건으로 돌린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설정 조건에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운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스틸로 제작하여 실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강도 해석을 해본 결과 봄미세스 응력값은 바퀴 회전축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 중 바퀴 회전축에서의 강도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율을 확인해보니 역시 같은 부분에서 최소 안전율이 2.1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에서 2에서 2.5의 안전율을 사용하므로 본 설계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간단한 상황에 대한 정해석만을 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모델이 가정한 상황에서 최대 하중과 최대 토크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모델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킥보드 사용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킥보드 운전에 미숙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잠재적 고객도 증가가 예상되고 빈번한 전복 사고에 대한 대안책으로 저희는 탈부착이 가능한 접이식 전동 킥보드 보조바퀴를 고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킥보드 초보자의 이용이 증가되고 전복 사고가 줄어들며 킥보드 주행의 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